먼저 이 작품이 탄생한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1990년대 초반,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겪은 일본은 버블 경제의 발생과 붕괴를 단기간에 겪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의 IMF 사태와 비슷한 경제 위기가 발생한 것인데, 이러한 경제 위기는 가족 공동체 해체와 청년 세대의 막대한 취업난이라는 사회적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일으키게 되었죠. 그렇게 이 시기에 청소년과 청년들은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안정적인 유대감을 얻지 못하는 동시에 유례없는 취업난으로 인해 사회적인 인정도 얻지 못하는 내외적인 어려움을 모두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가혹한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점점 더 가상의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오타쿠 문화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을 토대로 점점 더 폐쇄적인 성향으로 바뀌어간 것이죠. 신세기 에반게리온은 이러한 일본 버블 경제 이후의 사회적 배경을 가진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작품 안에 등장하는 에바 파일럿과 네르프의 요원들은 모두 가족의 해체로 인한 정서적 불안,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 앞에서의 좌절감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품은 버블 경제 이후 극도로 불안정해져가는 청년 계층의 사회적 지위와 심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원죄를 모티브로 한 인간의 본질적인 불완전함과 고통까지도 모두 담아내고 있죠. 그리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작품에 등장하는 설정이 바로 인류 보안 계획과 AT 필드입니다. だが現在の汚れなき浄化された世界だ。俺は罪にまみれても人が生きている世界を望む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은 성경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는 최초의 인류로 일컬어지는 성경 속 아담이 이 작품의 세계관에 맞춰 재해석된 형태로 등장하고 있죠. 에반게리온의 세계관 속 아담은 지구에 등장한 최초의 생명 혹은 생명의 기원입니다. 작품에 반복해서 인용되는 퍼스트 임팩트는 아담이 담겨진 운석이 우주에서 지구로 충돌하면서 발생했던 최초의 충격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게 지구에 내려온 아담은 자신의 자손인 사도들을 잉태하여 지구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려 했으나 어떤 사고로 인해 아담과 동급인 또 다른 존재의 기원 릴리스가 지구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지구의 원래 주인이었던 아담과 그의 자손 사도들은 갑자기 찾아온 릴리스에 의해 봉인되어 버리고, 릴리스는 그렇게 주인이 사라진 지구에 자신의 자손들을 창조하게 됩니다. 바로 아담 이후의 역사를 만들어간 존재, 인간을 말이죠. 이것이 에반게리온이 재해석하고 있는 성경의 창세기,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의 기원입니다. 에반게리온 세계관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는 정당한 창조의 원리에 따라 지구에 도착한 아담과 그의 자손 사도들을 밀어내고 지구를 강제로 빼앗은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죄로 인해 인간에게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형벌이 내려집니다. 인간은 순수한 생명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완전함을 보충하기 위해 인간은 평생 동안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타인의 사랑을 갈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나를 완전히 이해해줄 수 있는 타인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기에 인간은 그러한 사랑의 과정에서도 결국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홀로 있어도,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고독의 형벌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에반게리온이 성경을 재해석하여 만들어낸 세계관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원죄 때문에 주인공 신지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은 끊임없는 고독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누군가의 사랑 혹은 누군가의 인정을 갈망하고 있죠. 그래서 작품에 등장하는 비밀 조직 제레와 신지의 아버지 이카리 겐도 사령관은 이러한 인간 존재의 불완전함을 극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의 불완전함을 넘어선 신적인 존재로 진화해서 고독이라는 인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었죠. 人間は寂しさを永久になくすことはできない。人は一人だからね。 이 계획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그리고 끝없는 고독에 시달려야만 하는 구시대의 인간을 벗어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인간 진화의 중심에는 에반게리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반게리온은 인간에게 신세기를 열어줄 새로운 신화의 주인공, 신세기 에반게리온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류 보안 계획은 굉장히 파괴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 존재 본연의 고독은
우리 인간이 개인이라는 하나의 개체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니 차라리 모든 인간을 하나로 합쳐버리자는 것. 쉽게 말하자면 극복할 수 없는 개별성의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모든 인류가 동시에 집단 자살을 하자는 주장인 것이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극적인 발상이 작품에 차용되고 있는 것은 역시 앞서 말한 일본 사회의 암울한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미국의 지위를 넘볼 정도로 호황이었던 일본 경제의 붕괴는 당연히 수많은 가족들의 경제까지 무너뜨렸고, 이는 이혼 율의 급증과 영유아 자녀 유기와도 같은 심각한 가족 문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일본 청년들은 심각한 취업난까지 겪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버블 경제 전후의 청년 세대는 가족으로부터도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별다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아고립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에반게리온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비극적인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에바의 파일럿들은 어른들이 만든 세컨드 임팩트의 결과를 대신 책임지는 희생양으로 이용되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죠. 이렇듯 에반게리온은 세기 말에 찾아온 일본의 암울한 현실 상황과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심리 상태가 반영된 작품입니다. 에반게리온은 그러한 청년 세대에게 인류 보완 계획이라는 이 인생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단숨에 벗어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작품 속 주인공 신지는 비밀 조직인 제레와 그의 아버지 이카리 겐도에 의해 그 매력적인 신세계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는 인류 보완 계획에 방해가 되는 유일한 걸림돌 AT 필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초반에만 해도 AT 필드는 사도와 에반게리온이 전투 시에 사용하는 방음막의 일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そう君たちリリンはそう呼んでるね。 AT フィールドは誰もが持っている心の壁だということを。 사실 AT 필드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벽이라는 것이 작품의 후반에서 밝혀집니다. 모든 인간은 이 AT 필드를 이용하여 나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고 침범당하지 않는 자신만의 정신세계를 지켜나갑니다. 즉 AT 필드란 타인과 나를 구분지어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아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자아, 즉 AT 필드를 가짐으로 인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을 얻게 됩니다. 침범당하지 않는 정신적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영역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 말이죠. 그래서 AT 필드, 즉 인간의 자아는 인간을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동시에 인간을 고독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장치입니다.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해도 상대방 역시 자신만의 자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결국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과 타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통한 구원의 순간은 일시적이며 홀로 견뎌내야만 하는 고통의 순간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나만의 고독을 견뎌내며 평생을 살아가야 하죠. 이것이 바로 에반게리온에서 말하는 AT 필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신 혹은 자아는 우리들을 삶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지만 그 주체성과 개별성의 축복은 결국 감당하기 힘든 고독의 저주로 바뀌게 되니 말이죠. 그래서 에반게리온은 묻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 인류 보완 계획이라는 삶의 종말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 동안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일지라도 지금의 나 자신, 그리고 내 옆에 존재하는 타인들을 사랑하며 인간의 불완전함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며 살 것인가? 그 누구와도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그리고 현실 세계가 주는 고난을 감당하기 버거워했던 주인공 신지는 점점 더 강력한 자기 폐쇄의 길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지의 모습은 일본 경제의 붕괴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은둔형 외톨이의 길을 선택한 당시의 수많은 일본 청년들을 가리키고 있죠. 이 작품이 그려내고 있는 세기말적 암울함, 그리고 어른들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미래 세대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들은 당시의 청년 세대가 마주하고 있던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헤쳐나가는 삶에는 고통이 가득할 것이란 사실도 부정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신지는 현실이 괴롭다고 해서 회피하기만 한다면 그 무엇도 바뀌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지는 자신만의 세계에 자신을 가두는 것을 그만두고 현실 세계와 타인들을 마주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僕は僕だ。僕でいたい。
にいたい僕はここにいてもいいんだ 그래서 이 난해한 서사를 가진 작품의 끝에서 등장하는 박수 장면은 현실 세계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으로 나올 수많은 현실 속의 신지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신세기 에반게리온은 인간의 본질적인 불완전함과 끝없는 고독, 그리고 현실 속 수많은 어두움들을 작품 안에 그려내고 있으면서도 결국엔 그것을 이겨내는 것만이 우리 인간의 숙명이자 진정한 인류 보완의 길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해체로 안정적인 정서적 교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거기다 갈수록 개별화되어가는 삶의 풍경들은 미래 세대의 아이들 혹은 우리들을 점점 더 폐쇄적인 삶의 환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존재를 낯설어하고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통스러워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해줄 수 있을 그 누군가를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카리 신지입니다. 타인과 마주하기를 거부하고 인류 보완 계획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나와 타인의 AT 필드를 지키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가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갈 우리의 신세계는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